새 얼굴로 가려면 이번 주제입니다. 국민의힘의 절윤 결의문 채택에도 명확한 태도를 표시하지 않던 장동혁 대표가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공개적으로 절윤이 진심이다라고 처음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당 대표로서 그 결의문을 존중하고 그 결의문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제 입장도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그날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의문에 담긴 내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의원님과 저를 포함해서 107명이 보여준 그 진심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이틀 민생 현장을 찾아서 과거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반성한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우리 당의 반성을 담은 것이기도 합니다. 급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노총 행사에 가서 이야기한 부분, 그리고 의료진들이 모여 있는 행사에 가서 이제 또 집회 현장 가가지고 사과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진정성 있는 것 아니냐라는 뭐 해석들도 있긴 하던데요. 김기현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때 3년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이나 아니면 탈원전 정책을 탈환, 어떻게 보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좋은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료개혁, 의사를 1년에 2,000명 뽑는다는 거 방향성은 맞지만 그렇게 갑자기 2,000명을 했을 때 과연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총선 때 의료개혁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어떤 부정적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했던 것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의 새로운 모습의 한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직까지 좀 멀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7일에 끝장 토론 요구했고 8일에 공천 접수 마감이었지만 미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 이후에 결의문을 발표했고 아주 첫 단추는 잘 꿰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공천 접수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떠한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결의문 선언이 의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인 변화다. 그래야만 수도권 후보들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면서 오세훈 시장 측은 인적 쇄신과 함께 혁신 선대위 구성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앞으로 지켜보겠다. 실천이 없으면 공천 신청 불투명하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 선대위를 구성해달라는 목소리는 이성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목소리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에 필요한 것은 외연 확장이다. 혁신 선대위 출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당 안팎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혁신 선대위 구성에 공감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원희 대변인님? 전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추가 접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지난 주말 동안에 던진 정치적 승부수는 일정 정도의 성과를 네. 충분히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결의문 하나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뛰지 않는 상황, 이거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국민의힘에는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혁신선대위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당대표 리더십을 갖고 이번 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려하고 저는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2016년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모시고 와서 성공적으로 총선을 치른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 실제 그 여러 수도권 민심만 놓고 보면 장동혁 대표가 지원 연설을 간다고 했을 때 기꺼이 와서 지원 연설 해주십시오라고 할 만한 민심이 형성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느냐? 혁신선대위라는 좋은 카드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중 대변인님,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선대위, 네. 장동혁 대표는 이선으로 물러나야 지방선거를 제대로 한번 치러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지만 지금 주장하시는 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네. 그러냐면 어쨌든 그 광역지자체 선거는 중도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사실 사과를 했어야 될 골든타임엔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더 크게 지금 사과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으로는 윤핵관과 절윤하겠다는 말을 끝끝내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중도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윤핵관과 같이 간다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당선 가능성을 점친다고 하면 거의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끝까지 이제 당이 변하기를 요청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지도부는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에서 결과를 봐야만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을까.